경제적 자유로 가는 첫걸음, 하루 10분 동공부의 김경프입니다.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재난지원금 88% 지급이 진짜 황당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우여곡절 끝에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34조 9천억, 국민의 88%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. 자, 이 최종 확정된 내용이 다소 좀 논란이 많았던 이유는 최초의 정부 안도 사실 굉장히 지급폭이 넓었는데 여야가 합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 지급 대상이 또 대폭 늘어났습니다. 그래서 국민의 4,472만 명, 그러니까 거의 88% 정도가 지급을 받게 되는 거죠. 그럼 과도할 정도로 지급의 대상이 좀 크다라는 논란이 있고요. 이것은 소위 소득의 중위소득의 1.8배가 되는 국민까지도 전체 다 지급이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. 그런데 이제 국민의 700만 명, 한 10%, 12% 정도인 700만 명만 쏙 빼놓고 지급을 하는 거죠. 이렇게 지급 대상이 보편적 복지에 가까울 정도로 증가가 됐는데 또 타겟팅하는 것처럼 국민의 700만 명은 또 쏙 빼놓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어디서 문제가 잘못된 걸까요? 재난지원금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 상황, 다시 말해서 소득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국민의 삶이 어렵고 고통을 겪는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것을 하위 20%나 30% 또는 40%, 50% 정도를 지급한다라고 했다면 논란이 크지 않았을 텐데 무려 70%, 80%를 지급을 하면서 10%를 쏙 빼놓는 이런 어떤 형태가 되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선택적 복지를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를 실행했다라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보편적 복지를 할 거면 다 줬어야 되는데 상위 10%를 빼놓는다라는 것도 사실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죠. 특히 공시가격 15억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거나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이상이다라고 하면 또 제외된다라고 하는데 세금 더 내고 있는데 집값 오른 게 뭔 잘못이냐라고 하는 어떤 비난의 여론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. 자, 절대적으로 선택적 복지를 선택했다면 불만이 없었을 텐데 왜 여야 정치권은 이렇게 어정쩡한 보편적 복지를 선택하게 된 걸까요? 심지어는 여권의 한 대선 후보 국토보유세를 걷어서 국민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라고 할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후보인데 오히려 이번 재난지원금 88%에 대해서는 세금 낸 게 무슨 죄냐라고 하면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. 자, 정치권이 선거 시즌만 되면 이렇게 보편적 복지에 목매는 이유가 뭘까요? 국가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라는 얘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닌데 현 정부 들어와서 과거에 4개 정부에서 늘어났던 국가 채무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은 뭐 결국 제 발등 제가 찍는 어떤 그런 꼴이 되는데 아무래도 보편적 복지에 매달리는 포퓰리즘이 이 과거에 여러 차례 몇 번의 선거를 통해서 정치권에 자리 잡으면서 말 그대로 정말 세금 퍼서 계속 국민들에게 퍼주는 그런 포퓰리즘이 불만을 어떻게 보면 불만 섞인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말이죠. 우리가 영화 대사로 굉장히 유명한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라는 대사가 있죠. 굉장히 유명한 대사인데 이번에 이 선택적 복지를 실행하지 못함으로써 다음에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과연 40% 50% 또는 30%를 지급할 수 있겠느냐 라는 거죠. 한 번 이런 거를 이제 한 번, 두 번 받다 보면 국민들은 그다음에는 무조건 이런 상황이 되면 다 줘야 된다. 나도 꼭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대한민국 세금의 누진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. OECD 국가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도 자, 우리나라의 세수 그러니까 걷어들이는 세금의 비중을 한번 살펴보니까 1위가 소득세였습니다. 그러니까 전체 세금 중에 소득세가 제일 높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가 법인세, 세 번째가 부가세, 네 번째가 재산세였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세금의 종류 중에서 보면 소득세하고 재산세라는 것은 누진세죠.
그러니까 말 그대로 많이 버는 사람이거나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겁니다. 뭐 이거는 당연히 당연한 건데 그 누진 정도가 너무 과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.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비해서 재산세와 법인세가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. 자, 재산세라고 하는 부분, 요 근래에는 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재산세를 또 강화하는 분위기가 또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누진세가 좀 강해지는 거죠. 이 누진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금액이 클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 방식이고요. 자, 소득세는 OECD 평균보다 조금 비중은 낮아 보이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소득세가 보편적 증세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이다. 그러니까 결국은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정도가 우리나라는 좀 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. 오죽하면 여당인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의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"고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이 너무 과하다."라는 이야기, 그래서 "보편적인 증세를 좀 해야 된다."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냈었습니다. 그런데 이 얘기 지금 쑥 들어갔죠. 작년에 이야기가 한창 좀 불붙었다가 지금 쑥 들어갔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. 그러니까 이번에 이 보편적 선택적 복지가 돼야 될 재난지원금이 보편적 복지가 된 이유도 사실 여당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야당도 선거를 의식해서 이걸 합의를 쉽게 해준 데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.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자의 40%가 소득세가 0 원입니다. 저도 직장 생활할 때 보면 근로자들이 뭐 유리지갑이고 세금 많이 내는 애국자다, 뭐 저도 맨날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 근로소득자의 10명 중에 4명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거죠. 그리고 지금 현재 소득세 같은 경우는 상위 10%가 전체의 86%를 부담하고 있습니다. 자, 이게 엄청난 거죠. 그러니까 100명 중에 10명이 전체의 86%를 내고 있다, 이런 이야기죠. 자, 보편적 복지가 끝없는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역시 이제 포퓰리즘하고 무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이번에 가구 인별 연소득 기준,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경우에도 2인 가구, 3인 가구, 4인 가구 그중에서도 맞벌이냐 외벌이냐에 따라서 그 지급 기준이 달라요. 자, 그런데 뭐 예를 들면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연봉이 가구 소득이 맞벌이면 8,605만 원 이상이면 지급을 안 합니다. 근데 외벌이면 6,671만 원이면 지급을 안 하는 거죠. 자, 그러면 어 맞벌이 같은 경우에 소득이 높은 곳은 받고 오히려 외벌이인데 소득이 더 낮은데 못 받는 분이 생겨요.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적 복지라고 하는 방법을 쓰는 것처럼 하지만 전체 국민의 88%를 지급하면서도 이 안에서도 이 커트라인에 걸려서 못 받는 경우, 그리고 외벌이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맞벌이보다 훨씬 소득이 적은데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. 참 이게 황당한 경우죠. 그러니까 맞벌이면은 소득이 더 훨씬 더 소득 기준이 높고 외벌이면은 소득 기준이 더 낮아요. 자, 이런 어떤 여러 가지, 그러니까 뭐 상위 소득자와 하위 소득자의 갈등, 또 그리고 맞벌이와 외벌이의 갈등, 소득 구간별 갈등, 이런 갈등들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보편적 복지, 이것이 과연 맞는 이야기냐. 오히려 이거보다는 좀 시간이 걸리고 행정 비용이 좀 들고 행정적 시간이 든다 하더라도 상위 뭐 30% 40%를만 지급을 한다든지, 아니면 전년 대비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뭐 소득이 50% 이하로 감소한 가구만 지급을 한다든지, 물론 검증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검증 과정이라는 것은 신청을 받아서 먼저 주고 나중에 검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? 예. 근데 이런 것들 다 제기하고 그냥 행정 편의주의로 몇 퍼센트 이렇게 딱 잘라서 준다는 것 자체가 좀 황당하다라는 거죠. 이런 방식의 거의 90%의 국민에게 줄 보편적 복지의 방향이라면 전체 재산세와 소득세의 90%를 담당하고 있는 10%를 빼는 게 맞냐?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만약에 정말 그렇게 부자한테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여기 그 종합소득세율을 보게 되면요. 음 5억 초과의 소득에 대해서는 42%,
지방세까지 포함하면 거의 50% 정도의 세금을 냅니다. 그러니까 부자에게 상위 10%에게 100만 원 주더라도 결국 50%는 세금으로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. 자, 이런 것을 감안해 본다 그러면 정치권이 이 논란이 되는 선택적 복지의 탈을 쓴 이 불완전한 보편적 복지, 포퓰리즘을 할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선택적 복지를 하든지 아니면 재난지원금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그냥 위로금이라고 해서 100%를 지급하든지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.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